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트위터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아니, 패닉을 넘어 졸도하고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비강남권의 분위기가 완전히 갈라지고 있고 전국의 세무사 사무실 전화기는 빗발치는 문의로 불이 났습니다. 세무사님, 지금 팔면 얼마나 나옵니까? 5월 9일까지 잔금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런 다급한 목소리들이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82.5%,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뼛속 깊이 체감하고 계십니까? 이건 무슨 악독한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도 아니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당첨금에서 떼어가는 세금 비율조차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오는 5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 여러분이 집을 팔 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입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들리시나요? 현실적인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혹은 운 좋게 투자를 잘해서 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라가 그중 8억 2,500만 원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억 7천만 원입니다. 10억을 벌었는데 강남 아파트 전세는커녕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전세금도 안 되는 돈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여러분의 자산을 몰수해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지금 선거철이잖아. 표 떨어질 텐데 설마 진짜로 하겠어? 라고 방심하며 희망 회로를 돌리셨던 분들, 지금 당장 그 아니란 생각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셔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인 X에 남긴 짧은 한 문장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네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검토하지 않는다는 행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전혀, 그리고 영어 단어 네버까지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개인 SNS에 이렇게 강력하고 감정적인 단어를 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참모진과의 조율이나 여론 간보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존버, 즉 버티기의 시대는 끝났다는 살벌한 선전포고입니다. 심지어 이건 다주택자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나는 실거주자니까 안전해. 라고 웃고 계신 1주택자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노후 대책으로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믿었던 그 똘똘한 한 채가 어떻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평생 모은 자산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는지 오늘 아주 낱낱이 뼈가 시리도록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만을 잡아내어 흐름을 가장 빠르고 냉철하게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경제 시황 부스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나 정책 해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세금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 매뉴얼이자 전시작전 계획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는 이 시점에 이런 자폭에 가까운 폭탄 선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개월 남짓.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자산 붕괴의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 펼쳐질 대증세의 시대에 대한 모든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영상 중반부에 나오는 1주택자 타깃 정밀 분석은 여러분의 은퇴 후 삶과 노후 계획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치명적인 내용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긴급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부터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뜯어보겠습니다. 사건은 바로 1월 23일, 오늘 아침에 터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트위터로 알고 있는 SNS,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곳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의 짧은 글 하나가 부동산 커뮤니티, 단톡방, 그리고 투자 카페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번 5월 9일 만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전혀, 네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정치인의 언어를 해석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정책이나 세금이라는 명사가 아닙니다. 바로 전혀와 never라는 부사입니다. 보통 노련한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시장의 상황을 보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말을 바꿔도 욕을 덜 먹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공식 대변인을 통한 발표가 아닌 본인의 손가락으로 개인 SNS에 never라고 박았습니다. 이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연장은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세금은 걷겠다는 타협 불가능한 확정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정책실장이나 장관이 한 말이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못을 박으면 그 밑에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스피님, 도대체 그놈의 5월 9일이 뭐길래 이렇게 난립니까? 라고 묻는 주식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불인이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남들 다 내는 기본세율에다가 벌금 성격의 세금을 더 얹어서 냅니다. 이걸 중과라고 하죠. 그런데 이전 정부 그리고 현 정부 초기까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제발 집 좀 파세요. 시장에 매물 좀 내놓으세요. 라고 사정하면서 한시적으로 지금 팔면 벌금 안 때릴게. 그냥 기본 세금만 내고 팔아라. 고 혜택을 준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세금 박앤세일 기간이었던 거죠. 그 혜택이 끝나는 날, 그 운명의 데드라인이 바로 5월 9일입니다. 자,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명품 가방을 사러 갔습니다. 점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이 50% 파격 할인 행사는 5월 9일까지만 진행됩니다. 5월 10일부터 오시면 정가 다 받습니다. 아니, 정가에다가 30% 할증까지 붙여서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 하면 에이, 지금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1년 더 연장해 주겠지.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연장했잖아. 이번에도 선거 앞두고 표 관리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매수자도 매도자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트윗 한 방으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박앤세일 연장은 없다. 문 닫을 준비해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트윗이 나오기 불과 며칠 전, 그리고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 관료들의 말은 딴판이었거든요. 이날 조만희 기재부 세제실장, 이분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세금 정책을 실무선에서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5월 중과 일몰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이걸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다. 추후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자, 실무자는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일말의 희망, 즉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다주택자들은 아직 결정 안 됐대. 지방선거도 있는데 혹시 연장될 수도 있겠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무슨 헛소리냐, 절대 없다 고 찬물을, 아니 펄펄 끓는 염산을 끼얹은 격입니다. 이게 단순히 대통령과 실무진 간의 소통 부재일까요? 손발이 안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걸 아주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충격요법이라고 봅니다. 시장에 충격을 줘서 매물을 쏟아내게 하려는 전략적 행동이라는 거죠. 사실 며칠 전 발표된 정부의 거창한 경제성장 전략 문서를 현미경처럼 꼼꼼히 뜯어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보통 이런 대형 경제정책 발표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문구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번 수십 페이지짜리 발표 자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쏙 빠져 있었습니다.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관료 사회에서 정책 문서에 특정 내용이 빠졌다는 건 뭐다?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관료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건 폐기다 라고 확정짓고 문서에서 지워버리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시장이 못 알아듣고 자꾸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SNS라는 가장 파급력 큰 확성기로 확인 사살을 한 셈입니다. 이걸 갑작스러운 변심이라고 보면 오산입니다. 과거 발언들을 복귀해보면 이건 아주 일관된 메시지의 퍼즐이 완성되는 과정이거든요. 며칠 전인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다시 돌려봅시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 지금은 깊이 고려 안 하고 있다. 세금은 결국 시장을 조절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사람들은 앞부분만 들었어요. 아, 규제 완화 고려 안 하는구나. 그래도 규제 강화한다는 말은 없네?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방점은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다. 이 말인즉슨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 마지막 수단인 세금 칼을 뽑아들 때가 되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작년 8월에 이미 군부를 뗐었죠. 정부가 세금 정책 안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산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때는 설마 했는데 그 오산이 이제 끔찍한 현실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댓글창에 이런 질문이 폭주할 겁니다. 아니 6월 1일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뽑아야 하는데 다주택자들도 표가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때리면 선거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자살골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의외로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표보다 집값 폭등에 분노한 무주택자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1주택자의 표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40% 이상이 무주택자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강경파 분들이 계속 주장해왔어요. 지방선거 겁내지 말고 용기 내라. 집값 못 잡으면 어차피 진다. 보유세 강화하고 다주택자 규제에서 집값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선거 이길 수 있다. 즉, 소수의 다주택자를 희생양 삼아서라도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선명한 프레임을 강화하는 게 전체 선거 판세에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정치적 셈법으로 보나 정책적 일관성으로 보나 이번 5월 9일 일몰 종료는 되돌릴 수 없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래, 정부가 안 봐준다 이거지? 정책은 결정됐어. 그럼 그냥 쿨하게 세금 내고 팔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 세무사들이 쓰는 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직접 두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을 팔아서 10억을 벌었다면 과연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5월 9일과 5월 10일 단 하루 차이로 벤츠 S클래스 2대 값, 아니 지방 아파트 2채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좀 더 낸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자산 몰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그 충격적인 계산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82.5%라는 숫자를 던졌을 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떼어가겠어? 과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통장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는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과세 표준 10억 초과시. 여기까지는 누구나 냅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는 거,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여기에 징벌적 페널티를 더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가산,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의 무려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자, 산수를 해볼까요? 기본 최고 세율 45%에다가 3주택자 가산세율 30%를 더하면 75%가 됩니다. 부스피님, 아까는 82.5%라면서요. 75%면 그래도 25%는 남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항상 뒤통수를 치는 히든 보스가 있죠. 바로 지방소득세입니다.
국세인 양도세를 내면 그 세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야 합니다. 75%의 10%인 7.5%가 추가되는 겁니다. 결국 75% 더하기 7.5%는 82.5%.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서 얻은 수입, 혹은 운 좋게 오른 집값의 8할 이상을 국가가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동업자로 치면 정말 악덕 중의 악덕 동업자 수준 아닙니까? 지분은 하나도 안 태우고 이익의 80%를 가져가니까요. 조선시대 탐관오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3채를 가진 은퇴를 앞둔 가상의 인물 김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10년 전 사둔 아파트가 올라서 이번에 팔면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팔았다면 정부가 주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혜택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대략 계산해보면 세금으로 약 4억 원 정도를 냅니다. 손에 쥐는 돈은 6억 원. 세금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6억이면 노후자금으로 쓸만합니다. 그래, 나라에 기여했다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철수 씨가 조금만 더 오르면 팔까? 새 정부 들어서면 규제 풀리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다가 5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하루 차이로 지옥문이 열립니다. 세금은 8억 2,500만 원으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 빼고 법무사 비용 빼고 나면 김철수 씨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1억 7천만 원 남짓. 6억 대 1억 7천. 단 하루 차이로 4억 3천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4억 3천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페라리 한 대를 살 수도 있고 서울 외곽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도 있고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 돈이 세금 고지서 한 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러니 다주택자들이 지금 졸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실신한다는 말이 엄살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 무섭네. 그럼 5월 9일까지만 팔면 되겠네. 지금이 1월 말이니까 아직 2월, 3월, 4월, 5월, 4개월 가까이 남았잖아. 천천히 내놓지 뭐. 라고 생각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착각의 늪에 빠져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는 편의점에서 껌 사듯이 여기요, 계산해주세요 하고 1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5월 9일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거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마지막 잔금을 입금한 날이 5월 9일 이내여야 합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요 핵심지인 강남, 잠실, 목동, 여의도 등은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수자가 내가 진짜 여기 들어가서 살 겁니다 라고 소명해야 하고 구청이 그걸 심사합니다. 허가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는 데만 빨라야 2주, 자료 보완 나오면 길면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립니다. 자, 역산을 해봅시다. 5월 9일에 잔금을 치르려면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모든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현금 30억을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 대출 심사 기간 또 2주에서 3주 까먹죠. 그럼 안전하게 가려면 2월 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이 1월 23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물리적인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입니다. 다음 주 설 연휴 껴있죠? 설 연휴 빼고 주말 빼고 하면 실제로 집을 보여주고 가격 협상하고 할 시간은 3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스피님, 이렇게 급하게 팔면 재감 못 받고 금매로 싸게 던져야 하잖아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계산기를 다시 냉정하게 두드려 보세요. 금매로 시세보다 1억, 아니 1억 싸게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값 받고 팔려다가 시기를 놓쳐서 세금 4억, 5억을 더 두드려 맞는 게 나을까요? 1억 손해대 4억 세금. 답은 명확합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산수입니다. 지금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익의 시기가 아닙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지키는 생존의 시기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소위 한강벨트 지역의 매물 데이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고 셈이 빠른 진짜 부자들은 이미 계산을 끝내고 미련 없이 물건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지금 1억 손해보는 게 나중에 5억 손해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이하고도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강남 부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 소위 노도강이나 금관도 같은 서민 주거 지역에서는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팔 때 서민들은 버틴다?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 뒤에 숨겨진 1주택자들을 향한 더 무서운 칼날은 무엇일까요? 자, 82.5%라는 세금 폭탄이 예고된 직후 시장은 아주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악재가 터지면 다 같이 매물을 던져서 폭락하거나 다 같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숨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은 완벽하게 두 개의 세상으로 쪼개졌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서 집계한 최근 열흘간의 매물 증감률 데이터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핵심지는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5.6%, 강남구는 4.8%나 매물이 증가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의 최전선에 있는 정보력이 가장 빠르고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강남 집주인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말할 사람이 아니다. 5월 9일 전에 무조건 털어야 산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물건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가 탈출하고 있는 거죠. 반면 노도강 및 서울 외곽 지역은 어떻습니까?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무려 9%나 줄었고 관악구도 3% 이상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설마 우리 집까지 건드리겠어? 여기는 서민 동네잖아. 집값 더 올라간다는데 지금 왜 팔아?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 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 혹은 어차피 팔아도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 라는 체념 섞인 관망세가 지배적이라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언제나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개미들만 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개미들만 물립니다. 강남 부자들이 던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세금의 칼날이 단순히 다주택자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칼날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1주택,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많은 1주택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투기꾼 아니야. 갭 투자로 집 사재기한 적 없어. 그냥 노후 대비로 좋은 집 한 채 사둔 실거주자 혹은 선량한 투자자야. 정부도 나 같은 1주택자는 보호해주겠지? 천만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뉴스 기사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1주택자 보호하겠다. 하지만 다주택자 셈법 복잡. 이런 평범한 기사였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맞습니다. 1주택자는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달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코멘트가 충격적입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 아니겠냐? 실거주용과 비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 이 문장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1주택자라고 다 같은 1주택자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가짜 1주택자가 너무 많다. 즉, 네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보호해주겠지만 집만 사놓고 전세를 줬거나 직장 때문에 지방에 살면서 서울 집은 비워둔 비거주 1주택자라면 정부는 당신을 투자자가 아니라
주택을 독점한 투기꾼으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규제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 아파트 다 팔고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남기자 해서 전 국민이 강남으로 서울로 몰려갔죠. 그 결과 서울 상위 20% 아파트 값이 평균 3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지방에 3억짜리 집 3채 가진 사람보다 강남에 30억짜리 집 1채 가진 사람이 더 부자고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똘똘한 한 채를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깃이 변경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리느냐? 세금을 어떻게 더 걷느냐?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손보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대폭 깎아줍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투기 아니네. 물가 상승분 고려해 줄게 하는 거죠. 보유기간 40% 더하기 거주기간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하고 10년 살면 양도 차익이 20억이어도 세금은 몇 천만 원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게 1주택자의 가장 강력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이겁니다. 너 거기 안 살았잖아. 전세 줬잖아. 그럼 거주공제 40%는 당연히 없는 거고 보유공제 40%도 다 못 줘. 대폭 깎을 거야. 혹은 고가주택이야? 그럼 공제율 자체를 낮춰버려. 상황극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은퇴자금으로 강남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전세를 줬습니다. 본인은 경기도 분당의 전세집에 살고 있고요. 시간이 흘러 강남 집값이 30억이 됐네요. 20억 차익입니다. 와, 20억 벌었네. 내 노후는 편안하겠다. 기존에는 1주택자니까 장특공 받고 뭐 하면 세금 1억에서 2억 정도 냅니다. 18억이 남으니까 그래, 노후자금 넉넉하네. 자식들 좀 나눠주고 여행이나 다니자 하겠죠. 그런데 바뀐 정책에서는 당신 공개 안 살았잖아. 비고주네. 장특공 축소, 일반 과세.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냐고요? 6억에서 7억 원, 심하면 10억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자금 5억 원, 8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이래도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아, 남의 일이야 라고 하실 겁니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막상 팔고 이사를 가려니까 세금으로 5억, 10억을 떼어갑니다. 그럼 내 손에 남은 돈으로는 같은 동네 같은 평수로 이사를 못 갑니다. 옆 단지로도 못 갑니다. 강남 30평 살다가 팔고 나면 세금 내고 나면 강북 30평이나 경기도로 밀려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세금이 징벌적으로 매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에 감금당하는 꼴이 됩니다. 팔 수도 없고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살기에는 보유세가 부담되는 자산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 팔고 그냥 버티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안 팔면 세금 안 내잖아. 과연 그럴까요? 정부가 양도세로 테러를 막았다면 그 다음 수순은 여러분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를 통해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집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 못 버티고 팔게 하겠다. 이것이 정책의 다음 단계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장 눈앞에 5월 9일 양도세 중과만 신경 쓰고 계신데요. 게임으로 치면 이건 중간 보스입니다. 진짜 최종 보스, 끝판왕은 7월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보통 매년 7월에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 결정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달이죠. 여기에 정치적인 스케줄을 대입해 볼까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전까지는 표를 의식해서라도 검토하겠다, 논의해 보겠다, 여러분 힘들지 않게 하겠다 하며 살살 달랠 겁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요. 당선자가 나오든 낙선자가 나오든 선거는 끝났습니다. 눈치 볼 게 없어집니다. 국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부득이라는 단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바로 7월입니다. 경제부총리와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7월 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30억짜리 고가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주택 3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공정하냐? 이 논리가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 재산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1%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여러분이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1년에 내야 할 보유세만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달 250만 원씩 월세를 부가에 내는 셈이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잔인합니다. 능력 없으면 강남 살지 말고 나가라.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팔고 싼 데로 가라. 이것이 7월에 닥쳐올 보유세 폭탄의 실체입니다.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 집주인만 죽을까요? 아니요. 전쟁이 터지면 민간인이 다치듯이 이 세금 전쟁의 파편이 튀어서 애꿎은 세입자들이 다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혹은 투기꾼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집주인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을 살아야 비과세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전세를 줬던 집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통보합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해서 이번 만기에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전세가 너무 올랐거든요. 2년 전, 4년 전 가격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기로 버티거나 나 못 나간다, 정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왕창 달라며 퇴거 조건으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실제 강남 현장에서는 이사비로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을 안 보여주겠다는 세입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5월 9일 전에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 집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못 팔면 세금 4억, 5억 두들겨 맞는데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수천만 원을 쥐어주고 내보내는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집주인들이 다 들어와 살면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이 씨가 마릅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여전하다. 가격 폭등은 필연적입니다. 결국 집값 잡겠다고 쓴 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비용을 폭등시키는 역설의 악순환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탄만 한다고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야 합니다. 다주택자분들 5월 9일 잔금을 맞추려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계약서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격 좀 깎더라도 파는 게 나중에 세금 82% 맞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만약 도저히 헐값에 못 팔겠다? 차라리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십시오. 증여세가 양도세 82.5%보다는 쌀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세금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주택자분들 중 고가주택 비거주자이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무조건 들어가 사십시오. 몸이 좀 힘들어도 들어가서 사셔야 합니다. 일명 몸테크를 하셔야 합니다. 비거주 꾸리표를 떼야 장특공이든 비과세든 뭐든 받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똘똘한 한 채를 팔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곳 혹은 아직 규제가 덜한 곳으로 자산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합니다. 7월 세제 개편 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나 세입자분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주인은 착하니까 괜찮겠지? 믿지 마세요. 세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미리 이사갈 곳을 알아보거나 집주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십시오. 막판에 몰리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한 줄이 불러온 나비 효과, 아니 거대한 쓰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부로 끝납니다. 설마는 없습니다. 둘째, 1주택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거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시작됩니다. 셋째,
7월 세제 개편과 전세 대란이 옵니다. 진짜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쟤네 걱정을 내가 왜 해?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부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정책 실험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휩쓸려갈 평범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되지 않으려면 새우도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금은 벌금이 아니라고 교과서에서는 배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은 모르면 맞아야 하는 벌금, 무지하면 뺏기는 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 혼자 공부하기 힘드시죠? 복잡한 세법, 제가 대신 공부해서 가장 빠르고 쉽게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 그리고 저 부스피가 직접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응원해드리는 특별한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킹스피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무엇이든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단단한 동아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 시황 다나나 경제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